안녕하세요. 홍콩오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시고 어느 정도 유익하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홍콩오늘 구독자분들께서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노는 채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느니 독서를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 혼자 독서하는 것보다 독서를 하고 싶은데 독서하기가 힘드신 분들, 뭐 책을 펼치시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뭐 라디오처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독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서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끔 이 채널에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뭐 따로 있지만 같이 독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음악들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된 시험 대비 뭐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꼭 요양보호사 자격보다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임종까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노인이 되면 저러한 질병들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힌트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노후를,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이왕 공부하다가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런 것도 조금 더 여유롭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오셔서 한 번씩 영상 뭐 유익하게 시간 보내시면서 그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좀 외롭죠. 외로우신 분들도 여기서 조금은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시면 좋겠고, 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굉장히 삶이 좀 힘겹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우울해 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는 홍콩혼놀 채널에 가서 놀아야 되겠다. 그 주인장도 예전에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렇게 시간을 독서랑 뭐 음악으로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채우고 있구나. 그렇게 뭐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느껴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계발서 최고의 리더십은 사람에 집중한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마지막 챕터입니다. 챕터 7, 7장 긍정적 동기부여가 제시하는 약속을 독서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동기부여 관점에 대해서, 그죠?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 그리고 그 세 가지 기술, 그리고 면담 사례, 관점 면담의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긍정적 동기부여가 제시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뭔가를 제안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인지 한번 독서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The promise of optimal motivation. 그죠? 긍정적 동기부여의 약속. 직원들이 긍정적인 행복감, 자신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느낌,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기쁨 때문에 회사에 일하러 나온다고 상상해보라. 사람들도 회사도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겠죠? 회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긍정적인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느낌. 내가 회사를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다. 그래서 나는 더 내 역량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게 또 이제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고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기쁨 때문에 회사에 일하러 나온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니까 회사에 나갔을 때 어떤 지속적인 배움을 할 수 있고 성장, 그로 인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기쁨을 맛볼 수만 있다면 회사에 나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일하러 나온다고 상상을 해봐라. 직원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도 회사도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리더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리더가 말하는 내용, 말하는 방법, 말하는 이유는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리더를 위한 동기부여의 약속. 데이비드 페이서와 나는 강의를 듣는 기업의 임원들에게 곧잘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은 직원들에게 무엇을 바라나요? What do you want from your people? 제가 지금 렌즈를 껴서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럴듯한 대답이 쏟아진다. 일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노력을 쏟고 회사에 헌신하고 충성하길 바라지요. 내 기대를 만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시킨 일을 잘 해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곧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여러분은 직원들을 위해 무엇을 바라나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people? 처음 질문에서 살짝 몇 글자만 바꿨을 뿐인데 대부분의 임원들이 질문에 멍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는 모습은 재미있다. 그러네요. from과 for 차이인데 완전 다르죠. 그들은 우리가 감성적인 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표정을 짓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가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면 그들은 직원들을 위해 원하는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한다. 행복, 안전, 건강, 즐거움, 성취감, 평화 등등. 우리가 볼 때 이 대답은 매우 훌륭하다. 요컨대 임원들이 대답하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행복감의 특징과 대단히 흡사하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바라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결과를 추구한다.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만일 리더가 직원들을 위해 바라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면 직원들에게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죠? 직원들을 위해 바라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면 직원들에게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렇습니다. 조직을 위한 동기부여의 약속. 리더는 대부분 직원의 발전보다 결과를 위한 드라이브에 더욱 집착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다. 조직 체계 역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보상을 주고 몰아붙여야 한다는 그릇된 가정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리더는 성장하고 앞서 나가고 공헌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발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동기부여 과학이 대두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기업은 여전히 편리하고 쉽고 통제 가능한 외부적 수단을 통해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려 한다.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 급여와 상여금을 인상하고 여러 가지 보상을 주는 일에 분명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소위 상위 10%의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보상을 제공한다면 나머지 90%의 직원은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할까? 정크푸드 스타일의 전통적인 동기부여 방식이 이야기하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폐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헌신, 충성, 창의성, 혁신 등의 훼손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은 어디서 어떻게 메꾸어야 할까? 이제 리더와 직원 개개인이 긍정적 동기부여를 불러오는 기술을
기술을 익힌다면 어떤 잠재적 기회가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만일 기업이 결과, 실적, 생산성과 같은 것에 맞춰오든 초점의 범위를 직원들의 심리적 욕구 ARC를 만족시키는 일로 확장한다면 어떨까? 심리적 욕구 ARC는 자율성, 관계성, 역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욕구, 자율성, 관계성, 역량을 만족시키는 일로 확장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만일 리더들이 과거의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소모적인 관행을 포기하고 관점 면담과 같은 최선의 실천 방안을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만일 모든 사람이 구태의연한 전통적 믿음이 아닌 긍정적 동기부여의 믿음 위에 새로운 가치관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변화가 도입된다면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에 책임감을 지니고 직원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을 둔 조직행위가 이루어지며 구성원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충만한 혁신,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 능률적인 업무 절차를 갖춘 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개념이 이론을 넘어 실제로 구현될 때 직원 모두가 행복감과 열정으로 충만한 일터는 기회와 약속의 땅으로 변하리라 확신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직을 위한 동기부여 약속에서 이제 만일 기업이 결과, 실적, 생산성과 같은 것에 맞춰오던 초점의 범위를 직원들의 심리적 욕구 ARC를 만족시키는 일로 확장한다면 이렇게 확장하라라는 얘기죠. 어떨까? 만일 리더들이 과거의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소모적인 관행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을 떠나서 관점 면담과 같은 최선의 실천 방안을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돌려서 말한 거죠. 만일 모든 사람이 구태의연한 전통적 믿음이 아닌 긍정적 동기부여의 믿음 위에 새로운 가치관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로운 가치관도 개발해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변화가 도입된다면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에 책임감을 지니고 직원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을 둔 조직 행위가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책임감 및 조직적인 행위 이런 것도 어떤 본인 개인들 간의 그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조직, 회사에 대한 거죠. 구성원들이 타고난 능력으로 충분한 혁신,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 능률적인 업무 절차를 갖춘 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주체적인 그러한 장소, 공간,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개념이 이론을 넘어 실제로 구현될 때 직원 모두가 행복감과 열정으로 충만한 일터는 기회와 약속의 땅으로 변하리라 확신한다. 그러므로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통해서 좀 더 이상적으로 그죠? 실현해 보라라는 거겠죠. 자, 방금 다뤘던 내용이 조직을 위한 동기부여의 약속이었다면 지금은 직원을 위한 동기부여의 약속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이야기할 내 개인적인 경험은 리더가 직원들의 동기부여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도울 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내 딸 알렉사의 배구팀이 주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느냐 탈락하느냐를 결정짓는 배구 경기장에서 생긴 일이다. 알렉사가 뛰고 있는 고등학교 배구팀은 리그를 대표해서 플레이오프에 나갈 팀을 정하기 위해 다른 도시의 경쟁 학교와 시합을 벌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운동 경기장을 가본 사람은 그곳이 얼마나 열기와 흥분으로 가득한지 알 것이다. 선수로 뛰는 학생보다 부모가 오히려 더 열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알렉사의 아빠이자 내 남편인 드레아와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는 점수가 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었다. 3판 2승제로 열리는 경기에서 두 팀은 1대1로 비긴 상태였으며
이 세 번째 시합으로 최종 승패가 갈리게 되었다. 올라가느냐 탈락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경기는 사이드 아웃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서브권을 지닌 팀이 공격에 성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 팀에게 서브권이 넘어갈 때까지 같은 사람이 계속 서브를 넣었다. 알렉사의 팀은 점수가 뒤져 있었다. 전세가 매우 불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렉사의 서브 순서가 돌아왔다. 딸이 서브를 하는 내내 나는 극도의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알렉사가 서브를 넣어 서브 포인트를 올렸다. 그리고 두 번째 서브도 득점으로 이어졌다. 그 덕분에 알렉사의 팀은 점수를 역전시켰다. 그들은 결국 승리를 따내고야 말았다. 드레아와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나는 이 기쁜 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의 날다시피 관중석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남편이 나보다 먼저 알렉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탈리아 아빠들이 하는 식으로 알렉사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조바심을 내며 차례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드레아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나는 드디어 내 순서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드레아는 알렉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알렉사, 내가 서브를 시작했을 때 팀은 9대 12로 지고 있었어. 너가 서브를 마쳤을 때 13대 12로 점수를 뒤집었고 결국 승리를 따냈지. 서브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니? 나는 눈알을 굴리며 생각했다. 말 좀 그만해. 나도 축하하게 해줘. 그런데 그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목격했다. 알렉사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이번 여름에 제가 얼마나 운동을 하기 싫었는지 기억하시죠? 특히 서브가 잘 되지 않아 너무 속상했어요. 배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 머리 위로 공을 때려 넘길 때 공의 움직임을 보니 그 공이 다시 이쪽 코트로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경기에 몰입한 순간이었죠. 굉장했어요. 팀에 도움이 되어 정말 기뻐요. 그 순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힘을 실감했다. 드레아는 현명하게도 먼저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의 기술을 실천했다. 그는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흥분된 감정을 누르고 그 순간을 자신의 경험이 아닌 알렉사의 경험으로 만들어 주었다. 만일 내가 먼저 알렉사에게 달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마음껏 흥분과 축하를 즐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모두 내 위주로 흘러갔으리라. 나의 흥분, 나의 기쁨, 방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까지. 나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물어야 했다. 너는 왜 흥분한 거니? 누구의 경험을 축하하고 있지? 만일 내가 드레아보다 먼저 알렉사에게 다가갔다면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심리적 욕구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 드레아는 자신을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는 딸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네, 그러네요. 그죠? 우린 보통 같이 기뻐하거나 축하하는 거에 급급하지 그런 잠깐의 되돌아보기를 할 타임은 주지 않죠. 그래서 되돌아보기를 하는 시간을 주라라는 건가 봅니다. 이 독서 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되돌아보기. 네. 그 동기부여 관점의 3가지 기술 중에 마지막 단계였죠. 드레아가 알렉사에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질문한 일은 딸에게 자율성을 선물했다. 그녀는 시합에서 일어난 일을 자신의 해석을 통해 되돌아볼 기회를 얻었으며 앞으로 그 일을 어떤 기억으로 남겨야 할지 스스로 결정했다. 드레아는 또 관계성을 선사했다. 흥분을 마구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알렉사의 기쁨을 더 많이 헤아려 주었다. 또 딸이 시합에서 보여준 멋진 경기력을 팀 전체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로 인해 딸은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점보다 팀의 성공에 기여한 일이 더 기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드레아는 또한 딸에게 영양의 감정을 선물로 주었다. 내 생각에 알렉사가 10몇 년을 살아오는 동안 힘든 노력과 그 결과를 연결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딸은 영양의 욕구가 만족된 느낌을 평생 잊지 않고 회상하며 즐길 것이다. 알렉사의 아빠는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기 쉬웠던 분위기에서 평정심의 공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알렉사는 되돌아보기를 통해 진실하고 심오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라. 딸은 정말로 환희에 넘쳤다. 단지 그 환희의 이유가 바뀌었을 뿐이다. 아빠와 딸 사이에 일어난 이 상호작용은 긍정적 동기부여의 힘을 한층 강하게 만들었다. 이 교훈은 모든 일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딸에게 서브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니? 라고 질문하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자율성과 관계성, 역량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선물한 셈이 되는 거죠. 긍정적 동기부여가 선사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 리더십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아이러니는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동기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동기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왜 동기부여되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자, 이 말은 책을 처음부터 독서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께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리더가 있는 회사에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직원은 A, B, C라는 회사를 택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를 들어온 거예요. 물론 선호도가 A, B가 더 좋은데 C에 A, B를 다 떨어지고 C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A, B, C를 그 직원이 직접 목적의식을 갖고 선별한 거잖아요. 그 회사에 가서 나는 일하고 싶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주는 연봉이라면 만족할 것 같다. 그리고 그 회사의 뭐 후생복지나 시스템을 보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선택했어. 이미 그렇게 동기부여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당신에게는 직원들이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성공과 발전을 이끌 기회가 있다. 이걸 리더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긍정적 동기부여를 스스로 활성화한다면 직원들에게 단순한 역할 모델이 되는 일을 넘어 긍정적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직원들이 긍정적인 행복감, 자신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느낌,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기쁨 때문에 회사에 일하러 나온다고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성공하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긍정적 동기부여가 선사하는 약속이다. 그죠? 자,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기쁨 때문에 회사에 일하러 오게 만들어라 라는 것과 뭐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자, 최고의 리더십이 사람에 집중한다. 이 타이틀을 보셨을 때 궁금하셨던 분들, 이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깨닫고 얻어가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더가 되고 싶거나 이미 리더인데 무엇인가 더 발전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런 생각을 접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이런 뭐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실천해 볼 수도 있겠죠. 끝까지 영상 같이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남았는데요. 맺는 말, 당신도 동기부여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왜? 기타 뭐 또 얘기거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챕터 7, 7장까지 마지막까지는 독서했지만 이 책 끝까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독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24분이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즐거운 금요일
되길 바라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다음 영독 시간에, 영어 독서 시간에 또 초입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9분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특출나게 막 재미와 흥미를 제공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 외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떻게든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만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저 영어 독서 새로 시작한 거 아시죠? Remember Miranda. 오늘 그 첫 스토리부터 이제 독서 들어갑니다. 재밌거든요. 함께 영어 독서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중에 만나요. 안녕.